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의 첫 시작은 웹소설이었다. 그 당시 작가의 닉네임은 자택경비원, 이는 무직 히키코모리라는 뜻이며 유명세를 타자 지금의 아카츠키 나츠메로 변경했단다. 이 웹소설은 더욱 발전하여 2013년 10월 1일 라노벨로 연재되었고 만화는 2015년 4월 9일, 애니는 2016년 1월 14일 제작되었는데 갑자기 원작자가 여성으로 TS 당해버린다. 당연하게도 이는 사쿠라일 뿐. 작가가 메구민 코스프레를 했다는 루머가 돌아 사람들은 그를 여자로 오해했고 지난 2017년 해외의 유튜버 The Anime Man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남성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 세계물 중에서도 이 애니는 독특한 편인데 주인공의 능력이 잔머리와 행운밖에 없고 파티원들은 하나같이 문제투성이라 매일같이 고통받는 스토리이다. 그걸 모르고 본 초기 시청자들은 아쿠아가 입을 연 순간 1차로 뚝배기가 깨졌다가 현실적인 이 세계 설정에 다시 빠져들지만 양배추가 하늘을 날아 사람을 공격하고 참치는 바다가 아닌 벌판에서 포획되며 노가다로 돈을 버는 주인공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 이 애니는 이 세계 향이 첨가되어 있는 병맛 개그물로 아무튼 검은색임 하는 식의 병맛 설정을 현실화한 것인지 추측이 난무하다. 병맛스러움을 현실까지 가져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공인 사토 카즈마가 설정상으론 검은 머리와 검은 눈을 가진 외모라는데 애니와 소설에선 아무리 봐도 초록색으로밖에 안 보인다. 게다가 설정에선 평범한 외모라고? 평범한 외모로 여신들이랑 하렘을 해. 다크니스가 종종 잘생겼다고 하는 걸 봐선 은근 잘생긴 편이 아닐까. 그러나 카즈마는 전생하기 전 히키코모리의 백수였다. 그 이유가 조금 불쌍한데 소꿉친구이자 첫사랑이 어떤 양아치와 임신을 하였고 결혼까지 하는 모습을 보곤 학교에 안 나가게 되었다. 물론 이 스토리는 웹소설판이라 지금은 순화되었다고. 그래서인지 작품 속 카즈마는 게으르고 파렴치하며 단순히 편하게 살고 싶은 전형적인 히키코모리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메구밍의 무지성 익스플로전에 찾아온 베르디아를 사냥하고 아쿠아 때문에 어그로가 끌린 바니를 쓰러뜨린 뒤 온천 마을에서 한스, 메구밍의 고향에서 실비아를 상대로 승리, 4명의 마왕군 간부를 퇴치하게 된다. 히키코모리가 세상을 구하는 건가? 홍마족인 메구밍은 여러 상급 마법을 구사할 수 있는 상위 직업 마크 위저드지만 사실 익스플로전이란 스킬 하나에 미쳐있는 폭렬광이다. 그런데 이 스킬은 하루에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필살기이다. 공격 수단이 없으니 효율이 극악으로 안 좋으며 사용한 시전자는 거릴 수조차 없는 그로기 상태가 되는데 이를 감당해야 하는 건 카즈마의 몫이다. 워낙 화력이 좋아 안 쓸 수는 없고 카즈마는 공격 능력이 부족하기에 어쩔 수 없이 카즈마는 카즈마 택시를 자처하게 된다. 하지만 메구밍이 이렇게까지 폭렬 마법에 집착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 사신의 봉인을 가지고 놀다 마수에게 공격당했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한 여자 마법사가 폭렬 마법으로 구해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참고로 폭렬 마법의 모티브는 슬레이어즈의 드래곤 슬레이브라고. 메구밍은 폭렬 마법을 사용할 때 매번 대사가 묘하게 다르다고 한다. 그 이유는 대본에 영창이 제대로 써있지 않아 성우인 타카하시 리에가 직접 작성했기 때문인데 중2병스러운 영창이 매우 찰진 것으로 보아 연기에 진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녀는 실제로 중2병이다. 물론 메구밍이 홍마족들은 뛰어난 마법 재능을 가지지만 반대로 특이한 종족 특성까지 패시브로 주는데 그 패시브가 바로 중2병이다. 하지만 중2병이라고 방심할 수 없는 게 방구석 니트부터 동네 아저씨까지 전부 아크 위저드기 때문이다. 마왕군 1000명이 마을을 습격해도 마을 사람 50명만 있으면 학살이 가능한 전쟁병기들로 야무치가 되기 싫다면 홍마족 조심해야 할지도. 물론 그것은 일반인의 시선이며 중2병인 홍마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08년도 베이식 일명 간지. 홍마족의 마법 활용도는 중2병과 비례한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개그 마법 쓰는 메구밍을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일 정도다. 그래서인지 메구밍은 개그 캐릭터 겸 히로인으로 인기가 많다. 작가인 아카츠키 나츠메의 신작 짐승의 길에서 폭렬 도마뱀 메구미가 등장할 정도로 말이다. 파티 내에서 가장 민폐인 캐릭터를 뽑으라면 누구나 망설임 없이 아쿠아를 고를 텐데 일본을 담당하는 물의 여신인 그녀는 설정상 상당히 아름다운 캐릭터라고 한다. 억가인가 싶었는데 팩트체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별 희한한 짓을 해도 봐줄만하니 마지못해 인정하는 분위기다. 애니 캐릭터 디자인을 맡은 키쿠타 코이치의 인터뷰에 의하면 구토를 해도 어울리는 여자아이로 디자인을 했다고. 오케누? 그녀는 장비와 스탯이 먼치킨 수준인데 1렙임에도 무한대에 가까운 만화와 스태미너, 마법 내성의 상태 이상을 완전 무효화하는 고인물급 스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독 작품에선 쓸모없는 잉여신 취급을 당하며 여러 NPC들에게 쫓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물론 그 이유는 능지가 딸리기 때문이다. NPC를 포함한 모든 모험가 중에서 가장 낮은 지능으로 사냥이랑 전혀 상관없는 연회 스킬을 마스터하거나 힐은 안 하고 근접 공격을 하는 등 제대로 된 오더를 내리지 않으면 결과가 항상 이 모양이다. 주로 먼치킨 포지션과 광대를 오가는 나사 빠진 캐릭터라고 착각할 즈음 그녀는 보통 광대가 아니라 조커였다. 아쿠아의 종교인 아쿠시즈
시즈교엔 광신도적인 사람이 많은데 세계관 내에서 깊이 드는 민폐단체이며 아쿠 시즈교는 아쿠아의 물방울을 뜻하는 일본어 시즈쿠의 합성어, 다른 뜻으로는 악의 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의미는 부여하기 마련. 애니 내내 가장 많이 우는 물방울 여신답게 일기에서만 총 26번을 울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만은 잊지 말자. 그녀는 광대탈을 쓴 조커다. 소수 정예의 광신도가 많은 아쿠 시즈교에 비해 다수가 인정하는 에리스교의 굉장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데, 카지마 일행이 온천 마을 알칸레티아에 휴식할 당시 에리스교 크루세이더 다크니스는 말만 걸어도 침을 뱉고 밥도 개밥그릇에 받는 모욕을 당한다. 그런데 이것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 데미지가 0일지도 성향이 극도의 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한다. 여기서 같이 살자면서 카즈마를 회유하기도 하는데, 지능이 높은 카즈마는 당연히 거절하지만 왜 이 분기에서 손절하지 않았는가는 아직도 의문이다. 의문이 풀렸을지도. 카즈마가 다크니스를 파티에 포함한 이유는 든든한 방어력으로 팀의 체력을 책임지는 탱커 포지션이어서다. 물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단지 보여주고 증명할 뿐. 파티 가입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니 끝끝내 막을 순 없었다. 그래도 전사는 필요하니까 라고 생각해서 데려왔더니 코앞의 적에게 검을 휘둘러도 맞추지 못하는 패시브가 있다. 결과적으로 전투에서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전사라는 건데, 사실 전투보단 권력이 더 도움된다. 왕국 최고 귀족 출신이며 엑셀 마을 영주인 알다프의 자식과 결혼할 스펙을 갖췄지만 알다시피 그 성향 때문에 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런데 다크니스는 M을 제외하면 성격은 메구민과 아쿠아보단 정상에 가까운데, 비정상밖에 없는 막장 세계관에서도 능력과 성격이 정상인 캐릭터 에리스, 융융, 아이리스가 있다. 에리스는 행운을 관장하는 여신이며 이 세계로 불려간 아쿠아의 빈자리를 채운 후임이다. 카즈마가 이 세계에서 사망하면 잠시 동안 그녀를 만날 수 있고, 딱 봐도 아름다운 캐릭터이기에 이번엔 팩트 체크가 필요 없을 것 같다. 카즈마가 메인 히로인으로 여기고 싶은 1순위라고. 융융은 메구밍의 친구이자 같은 홍마족으로 그녀 역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크 위저드인데, 단순히 재능만 놓고 따지면 메구밍에게 밀리는 2인자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점오였는데, 다양한 상급 마법을 배웠기에 메구밍보다 훨씬 유용하며 홍마족 최악의 단점인 중이병 없는 완벽한 마법사였지만 카즈마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흑역사를 만들게 된다. 당연히 이는 장난에 의한 해프닝에 불과했다. 하지만 카즈마에게 운을 빼앗겨버린 건지 개그 작화 때문에 원작에서의 미모를 너프당하게 된다. 공식 일러스트레이터의 말에 따르면 융융이 홍마족 제일 가는 섹시 미소녀라 한다. 여담으로 홍마족은 태어날 때부터 몸 어딘가에 문신이 있는데 메구밍은 엉덩이, 융융은 허벅지 쪽에 새겨졌다. 실제로 애니에서 보여준 적은 없으니 쓸데없는 노력은 하지 않도록. 그 외에 정상인으로 꼽히는 아이리스. 그녀는 베르제르크 왕국의 공주이자 다크니스와는 어릴 때부터 친한 소꿉친구인데, 아이리스는 성격부터 외모까지 완벽한 히로인 캐릭터이다. 에리스는 악마를 필요 이상으로 증오하는 본성이 있고, 융융은 친구 없는 아싸라는 단점이 있는데 반해 그녀의 단점은 카즈마와 엮인 정도랄까? 소설에서 아이리스는 카즈마에게 반하게 되지만 카즈마는 귀여운 여동생으로 생각하는 상태 라고 카즈마가 또 사기를 쳐버렸다. 그는 사실 자신만의 하렘을 구상 중이며 아이리스를 넣겠다는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 물론 이 생각은 다른 모험가들도 하고 있었는데, 노랑머리 더스트는 엑셀 마을에서 모험가 생활을 하는 양아치로 굉장히 여자를 밝혀 거리엔 소문이 자자했으며 여자를 데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괴롭혔다.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전생자에게 개같이 멸망하기 전까지 말이다. 그렇게 개과천선에 똑바로 살 줄 알았지만 딱 봐도 약해 보이는 카즈마에게 시비를 걸어버린 더스트. 여자에게 캐리받는 것이 안 입고 왔는지 서로 파티를 바꾸어 임무에 나가게 된다. 결과는 예상했다시피 개노답 3자매의 트롤링 지옥을 맛보고 카즈마를 친구로 인정하게 된다. 끼리끼리 만나게 되는 해피엔딩? 진짜 해피엔딩은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남자 캐릭터는 더스트라고 한다. 결국 더스트는 2017년 8월 작가의 축복을 받아 스피노프 속 주인공이 되는데, 작품의 이름은 저 어리석은 자에게도 각광을이다. 역시 카즈마와 엮이면 뭔가 폭발한다. 그래서 작가는 가장 좋아하는 여자 캐릭터로 메구밍을 폭발시키기로 하는데, 2014년 7월 스피노프 이 멋진 세계의 포교물이 발매된다. 애니화를 시작으로 더욱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코노스바는 각종 매체로 재생산되었는데 TRPG, PC, 콘솔 게임, 모바일까지 가리지 않고 문어발식 출시가 되었다. 역시 아쿠아, 돈 벌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여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 2014년부터 집필한 한국인 작가 흔한 작가님이 조아라에서 2차 창작 소설 내가 홍마족이라고 한다를 연재했다. 병맛 개그를 좋아한다면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은 꼭 봐라. 댓글로 다음 애니를 추천하면 TMI로 돌아오겠다. 69